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떻게 먹으면 좋겠냐, 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봤다, 다이어트 효과 빼고는 다 있더라, 피로 감소, 배변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는 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레몬을 섭취할 때 같이 먹으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고요. 그 레시피도 각각 말씀드리고, 또 레몬을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거의 완전히 없어진 질병이죠. 괴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 학교에서 이 교과 과정에 괴혈병에 대한 것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에는 간혹 있기도 했었거든요. 각종 영양의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중에 괴혈병, 각기병 이런 것도, 야맹증 이런 걸 배웠는데요. 비타민 C 부족, 비타민 B 부족, 비타민 A 부족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는 18세기 영국의 해군들이 한번 출항을 하면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이제 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유사한 증상들, 처음엔 피곤하고 막 이러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가 멈추질 않고, 이렇게 해서 1000명이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는 300명만 살아남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의 70%가 사망에 이르러서, 그래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식초를 마시고 소금물을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이 증상이 낫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타민 C 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레몬이 치료약으로 사용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레몬을 배에 실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레몬이 이렇게 비타민 C의 보고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우리 그 비타민 C 식품에도 레모나라는, 레몬 하면 그냥 비타민 C 이런 인식을 광고에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만큼 레몬은 비타민 C의 어떤 보고가 됩니다. 레몬에는요, 이 비타민 C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레몬을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오이입니다. 레몬과 오이 무슨 조화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레몬의 구연산은요, 소화기에 활력을 주므로 해서 소화와 배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숙변을 몰아낼 때 오이의 수분이 바로 대변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숙변 제거에 이 레몬과 오이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오이에 있는 특정 성분이 아스코비나제라는 이 아스코빅산, 즉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비타민 C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이가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오이는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도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차지키 소스라는 소스가 있는데요, 국민 소스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오이와 레몬의 이 조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스 조상들의 그 어떤 지혜로 오이와 레몬을 조합해서 차지키 소스라는 소스를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먹기도 하고요,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각종 채소, 야채를 이 차지키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지키 소스의 오이와 레몬이 그리스인들의 숙변, 대변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지키 소스를 만드는 그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몬 반 개를 준비하시고요. 이걸 깨끗이 씻은 레몬에서 절반을
내시고 그 레몬즙을 짜고 그 껍질은 잘 까서 따로 준비해 놓고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은 다음에 30분 정도 두고 국물을 꼭 짜고 씻어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레몬즙과 오이 그리고 요거트 반 컵 정도, 마늘 다진 것 반 큰술 이 정도를 배합을 한 다음에 레몬즙을 넣고 섞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트는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뭐 마늘이 건강에 좋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면역력도 높여주고 살균, 항산화 물질들, 항암 물질까지 들어있는 마늘이니까요. 여기 마늘 넣고, 여기에 이제 오이와 레몬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요, 올리브유를 한 큰술 넣어줍니다. 올리브유도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훌륭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아주 완전히 잘 맞춘 이런 소스가 되는데요. 이 소스에다가 통곡물로 만든 빵이라든지 샐러리 같은 야채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이와 레몬의 성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거트의 도움을 받아서 배변, 숙변을 빼주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과 레몬을 같이 먹는데요, 이때 꿀을 조금 넣어서 맛도 좋게 하고 호흡기에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죠. 가을, 겨울 모두 이제 감기의 계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호흡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레몬의 비타민C가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생강에 있는 진저올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체온을 올려주고, 체온을 올리면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진저올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감기 초기라든지 감기 중이라든지 감기 회복할 때, 목이 칼칼하고 기침하고 할 때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는 레몬의 비타민C,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진저올, 생강의 진저올까지 합해져서 시너지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몸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꿀을 반 스푼 정도 넣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이 레몬 생강 꿀차를 만드는 레시피는요, 생강 2조각 내지는 3조각 꿀을 반 스푼 정도 해주고 레몬 반 개 정도를 즙을 내서 같이 차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을 너무 팔팔 끓는 물로 하시면 비타민C가 혹시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60~70도 정도 좀 따뜻한 물로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좀 줄여주거나 한의사분들과 의사분들과 상의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요, 바로 레몬 껍질입니다. 좀 의외죠. 레몬과 함께 먹는 음식이 레몬 껍질이라는 거. 우리가 레몬을 섭취한다고 하면 레몬즙을 짜고 그 안에 흰 껍질과 그다음에 바깥쪽에 주황색 껍질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레몬 껍질은 우리가 서양에서는 제스트라는 형태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레몬 껍질을 우리가 채 써는 채칼 같은 것으로 아주 얇게 실처럼 껍질만 깎아서 빵 위에 올려 먹는다든지 토핑으로 이렇게 많이들 먹는데요. 이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레몬 껍질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몬 껍질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요, 보통 우리가 젤리를 만들 때 젤리의 그 딱딱한 정도를 조절해 주는 물질로 만들게 됩니다. 액상으로 물처럼 되어 있는 원료에 펙틴을 넣으면 젤리처럼 굳어지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도 대변이 흐물흐물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그 볼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펙틴입니다. 따라서 이 펙틴은 변비,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장암까지 예방해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도 역시 껍질에 들어있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피로 회복이라든지 혈관 건강 그리고 배변까지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D-리모닌이라는 물질은 장의 윤동 운동을 시켜주니까 펙틴이 변을 이루어주고 D-리모닌이 이것을 장 윤동을 시켜서 대변을 한꺼번에 쫙 내 몸에서 체외로 내보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몬과 레몬 껍질을 같이 섭취하길 권해드리는데요. 그 레몬 껍질 중에 하얀 부분은 말고요, 주황색 부분을 얇게 껍질 까는, 감자 껍질 까는 걸로 까셔도 되고, 채칼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제스틴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우리 천원샵에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제스트의 형태로 드셔도 되고, 감자 껍질 까는 걸로 해가지고 그 껍질만 이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몬 껍질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레몬 껍질을 깨끗이 씻는 것인데요. 우선 구연산 푸른 물에 식초 몇 방울 뿌린 다음에 레몬을 한 30분 정도, 우선 구연산 푸른 물에 이 껍질 닦는 솔로 깨끗이 닦아주고 물로 헹구면 되겠습니다.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르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농약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씻어 주시면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혹시 이 레몬 껍질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앞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깨끗이 세척하시면 불순물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몬의 속은 레몬즙으로 해서 레몬수로 드시고, 이 레몬 껍질, 제스트의 형태라든지 레몬 껍질을 깐 것은 음식물 위에 이렇게 토핑처럼 놓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몬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리 댓글에도 레몬 드시고 치아가 안 좋아졌다 하는데요, 이 레몬이 산성이기 때문에 레몬을 드실 때 레몬 드시고 치아가 안 좋아졌다는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치아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은 레몬수나 레몬을 드실 때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고 물을 여러 번 잘 헹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몬 드실 때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이 이외에도 공복에 드셨더니 소화장애가 있더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레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복에 매일 복용을 하는데요, 크게 소화장애가 없거든요. 근데 개개인마다 체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치아 건강 그리고 소화장애에 유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레몬 드실 때 주의점 그리고 레시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